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 실과랑 정보교과 영역에서 내용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도 역시 논문 한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인공지능 시대의 역량에 기초한 실과 정보교육 영역의 내용 체계 탐색이라는 제목의 이철형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이고요. 교육논청 41권 4호에 게재된 2021년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를 인공지능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때 학습자들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참고해볼, 탐색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과랑 그다음에 정보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런 어떤 내용들 위에서 실과와 정보 교과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결국은 어떤 역량을 기르기 위한 어떤 교과들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 현재 그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탐색이 제일 먼저 수반되어야 함은 네, 당연하겠죠. 이 논문의 처음에서 보시면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뭐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지라고 대답을 많이 하실 텐데, 생각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그 아래 있는 하위 요소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불편함, 그리고 또 사람의 어떤 업무들을 좀 도와주고 지원해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술을 컴퓨터에 좀 옮겨놓은 그런 어떤 어, 구조를 이야기하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처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라고 어,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 다는 절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핵심 키워드가 이제 떠오르면서 그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디지털 시대, 뭐 디지털 교과,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어떤 그런 학교 환경을 조금 바꾸려는 시도들이 있기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에서 맨 처음에 시도된 교육과정은 그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배우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공지능 기초나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이 추가가 돼서 교과서 개발이 이제 완료가 돼서 현장 적용이 이제 진행이 중인데요. 이 교과를 저는 자세하게 훑어보지는 못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인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 교과를. 근데 이제 조만간 교과서를 좀 구입을 해서 보려고는 하는데요. 일단은 현재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초나 인공지능 수학 교과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뭐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특성화고를 어,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이 전공을 많이 선택을 해서 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시도보다는 기존에 있는 실과와 정보 교과의 연계성에서 과연 우리는 이 어떤 고등학교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학생들이 그러한 충분한 교육 과정을 탐색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이 좀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들어가려고 준비 중인 친구들한테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학,
그 도시별로도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에서도 좀 알려드렸지만 도시별로도 워낙에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뭐 많게는 한 6, 7, 8%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어떻게 좀 수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어떤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분야를 가든지 간에 아마 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나는, 어떠한 역량을 거기에서 좀 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이 인공지능에 대한 좀 충분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은 이제 실과라는 것과 그리고 정보 교과라는 거란 말이죠. 제가 원하는 개념이 있는데 아직 그 개념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AI 역량 범주 및 개발 수준이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원하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그 AI 역량의 범주라고 했을 때 인간 중심의 역량, 컴퓨팅 사고, 인공지능 역량, 기술 지향적 역량, 메이커 중심 역량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그 실과 교과를 배우고 그다음에 정보 교과를 배우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서 진로고 그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 기초나 인공지능 수학을 배운다라는 것에 이 연결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컴퓨팅 사고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싶고 저도 아직은 거기까지는 연구에 발을 막 무서워서 대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컴퓨팅 사고 하면 가장 이제 돋보이는 핵심 이제 그 구성 요소가 추상화긴 한데 이 추상화는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조금 치우친 그런 개념이고 그런 역량이고 이 컴퓨팅 사고에서 제가 지금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비판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또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보시면 컴퓨팅 사고의 인공지능 역량에는 표현 추론, 알고리즘 코딩,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사고, 이 설계하는 이 사고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극히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역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그런 역량을 키운다라는 거는 그 인공지능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 넣는 데에서 그쳐서 그 데이터가 그냥 뭐 많은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저에게 알려주는 웹 2.0 정도 됐을까요? 그런 어떤 그 프레임이 아니잖아요.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결국은 데이터를 집어 넣었을 때 이제 찾는 탐색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속 이제 그러니까 실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고 공통점끼리를 또 끈으로 연결하는 이게 시멘틱 웹이라고 해서 웹 3.0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컴퓨터라는 기계 자체가 학습을 한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논리적인 사고의 끈과 그리고 또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역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인공지능 역량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컴퓨팅 사고 기반의 정보 처리, 그러니까 실과 교과, 그리고 정보 교과, 그리고 그 인공지능 기초든 인공지능 수학이든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선형적인 부분으로 쭉 이렇게 연결돼서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와,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와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다. 그래서 결국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교육과정에
네, 에이펙의 그 21세기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물론 우리는 인간은 직업을 갖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뭐 의사소통이나 협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각자의 어떤 역량을 키운다는 인지적인 네, 스킬에서 봤을 때는 비판적인 사고, 문제 해결, 뭐 그다음에 어떤 이런 하위의 뭐 혁신적인 지식, 정보 처리, 뭐 추론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교과, 이 실과 교과를 생각을 한다면 그 AI 리터러시 이제 그 인공지능 영역에서 AI 리터러시를 빠지지 않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좀 크게 가져간다면 결국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그 AI 시대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6C라고 또 이름 이쁘게 지었는데요. 핵심 개념적 지식, 네, 그다음에 창의성, 비판적 사고, 컴퓨팅 사고, 융합 역량, 그리고 인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학교에서 기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정보 실과 그리고 또 인공지능 기초, 뭐 인공지능 수학에서의 어떤 빠지지 않고 결국은 최종 목적지로 가야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창의성이고 비판적인 사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길러지는 거죠. 이 컴퓨팅 사고가 길러지면서 네, 인성이 첫 번째겠죠. 인성을 기르고 컴퓨팅 사고가 길러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융합 역량 같은 것들이 학과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비판적인 사고가 생겨나고 창의성이 이제 구현이 되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력이 최종 네, 목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떠들고 하는 이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는 최근 AI 교육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AI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개발, 학습자의 대상, 그리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풍부한 학습 내용의 구성 등을 고려해서 뭐 이런 대주제로 이런 7가지를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도는 그 미국의 AI for K-12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거기에서는 빅 아이디어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좀 다른 점은 거기에서는 이제 그 AI 4K12는 위에서 나와 있는 그 AAI라는 이 미국 그 여기 나오네요. 그 여기 지금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5가지를 보면 인식, 표현, 추론, 학습,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사회적 역량 이렇게 5가지의 어떤 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가지로 조금 더 세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지식과 추론, 자료를 학습하고 감각과 인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좀 아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언어와 소통으로 나누고 행동과 상호작용 또 따로 분류한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과 사회라고 해서 이제 윤리적인 부분을 여기에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7가지를 설정했다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명 선생님 한성관 이제 교수님, 뭐 그다음에 롱엠 마제코라든지 이철현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련된 인공지능 리터러시 혹은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논문들을 쭉 보시면 빠지지 않고 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지나가다가 제가 되게 관심 있는 부분이 딱 나와서 여러분들과 또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잠깐 멈췄는데 이 호주의 애들레이드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AI의 교육 과정을 보면 이 초중등 공통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큰 핵심이고 인공지능 활동 단원은 크게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의 2가지
영역에 대한 언플러그드 활동과 플러그드 활동을 초중등별로 제시하고 있고, 플러그드 활동은 초등의 경우 사파리 믹서, 퀵 드로우, 그리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 그 플랫폼이죠. 보드 게임을 하고 있고, 중등의 경우에는 다이얼로그 플로우, 챗봇 플랫폼, 티처블 머신 이런 것들, 파이썬, 네, IBM 톤, 어널라이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이제 보이스 키트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이제 보여드렸냐면, 저희가 이제 정보나 실과 교과가 사실 이처럼 뭐 자연어 처리의 어떤 활동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하기는 한데, 저는 사실 이게 정말 기초가 잘 이제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코딩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와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맨 처음엔 한글을 배우다가 이제 그 한글을 다 떼면 이제 수학 교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그 수반, 그 기호나 약속이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배우고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 언플러그드의 활동을 매우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좀 우리나라의 한계라면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보면은, 한국의 경우 국가 수준의 AI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만,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초중고 AI 교육 영역 및 내용 요소와 교과서를 개발해가지고, 이런 어떤 한국의 학교에서 만나는 이제 이런 시리즈로 이제 공개를,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침이 그 학군별로 그 인공지능 교육,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는 실가 정보 교육과 이런 어떤 내용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머신러닝적인 측면도 있고, 뭐 딥러닝적인 측면도 있고, 컴퓨팅 사고도 마찬가지고, 코딩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 영역 및 내용 요소를 보시면, 보면 여기서 인공지능과 첫 만남, 뭐, 그 다음에 강 인공지능, 약 인공지능, 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내용들도 같이 아마 나올 거고요. 뭐 인식은 이렇고, 뭐 분류와 탐색과 추론 부분은 이렇고. 그런데 이렇게 좀 교육 과정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놔도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뭔가 복잡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이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학습 자료가 너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뭐 좀 뻔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논문을 보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해서만 익히고, 또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에만 집중을 둬서 막 그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보다도, 어쨌든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맞지만, 그 전에는 우리는 어쨌든 그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그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서로 협의해야 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잖아요. 혼자서 그 코딩하는 사람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가가 필요한 건데, 결국은 그런 전략가에게 필요한 능력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놓치고 좀 기술적인 부분에 너무 초점을 둬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 정보교과나 그 실과교과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이런 논문을 좀 찾아보시면서 어,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교과서를 사서 그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저는 사실 이 지금 보고 있는 논문을 이 실과 정보교과의 그 내용 체계를 좀 보기 위해서 본 거니까 좀 더 이제 보면 어, 결국은 이 정보교과, 실과교과는 컴퓨팅 사고를 바닥에 깔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교과서를 좀 찾아서 한번 보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컴퓨팅 사고가 기본이기 때문에 컴퓨팅 사고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훑어보시라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컴퓨팅 사고는 이제 결국은 비판적인 사고이기도 하고 분석적인 사고이기도 한 그런 사람의 어떤 제너럴한 스킬, 그 인지 스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들어가면 또 굉장히 막 광대한, 광범위한 막 그런 이론이 막 쏟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쉽게 접근하긴 좀 어렵기도 하겠어요. 하지만 자신이 그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공부를 해보셔야 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저는 강조하고 싶고 그런 컴퓨팅 사고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어떻게 플러그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설계하고 고민하는 일도 좀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네,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